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명리의 매사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팔자를 간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할 수 있는 형충회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충회합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간이 살았다는 것이 뭘 뜻하겠습니까? 인간이 살았다는 얘기는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우리 팔자 공부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팔자가 다르고 사람이 다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팔자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팔자입니다. 사람이 살았다는 건 뭘 뜻합니까? 움직인다는 뜻이죠. 근데 팔자가 움직입니까? 아니죠. 팔자는 변하지 않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나죠. 사주팔자가 뭡니까? 연월일시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느냐. 이게 우리 팔자지 않습니까? 이 태어난 생년월일은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한 글자도 변하지 않죠. 근데 변하지 않는 거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하고 다릅니다. 팔자는 한 글자도 변하지 않지만 이 팔자가 움직입니다. 근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기 혼자서는 못 움직입니다. 옆에서 누가 와서 탁 건드려줘야 움직입니다. 근데 건드리는 게 뭡니까? 내가 이제 우리가 용이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태어날 적에 연월일시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주팔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 팔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팔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죽은 사람이죠. 네, 이렇게 내 팔자를 체라고 합니다. 나죠. 내 몸을 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용이라고 합니다. 이 용을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세월이라고 합니다. 세월이란 뭡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어제가 며칠입니까? 이게 연월일시가 세월입니다. 세월은 가만히 있습니까? 흘러가면서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이 내 팔자를 요동하게 만듭니다. 움직이게 만들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세월과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현상을 동한다고 하는데 이 동하게 만드는 현상을 우리가 형충회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형충회합이 일어날 때 나에게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자, 그 현상을 나타나기 전에 먼저 형충회합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뜻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형이라는 건 뭡니까? 자, 잠깐 칠판을 볼까요? 이 형충합의 형이라는 것은 형벌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몇 년 살아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형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죄를 져서 몇 년 사는 것만이 형벌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벗어나는 행위, 이건 전부 다 형벌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형의 물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뭐 어떤 운동을, 달리기 운동을 한다. 어떻습니까? 내 일상생활은 벗어나는 행위죠. 왜? 숨이 차고 내 맥박이 7, 80이었는데 갑자기 130, 140으로 올라갑니다. 이거 다 형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내가 등산을 한다. 등산 왜 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얼마나 힘듭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숨이 찬데도 산에 올라갑니다. 또 반대로 요가 같은 운동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호흡을 정지하고 신체를 정지신 상태에서 또 하는 것이 이런 운동이죠. 이렇게 내가 일상적으로 활동하거나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을 벗어나는 행위, 이런 걸 전부 다 형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라고 합니다. 이 형은 득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나쁜데 다리 근육이 허리가 아파서 등산을 했는데 어떤 운동을 했는데 치유가 되기도 하고 아주 쾌유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형이라는 물상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또 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또 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증폭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숨이 찬다든지 이게 다 증폭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여름철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예. 땅에서 뜨거운 기가 올라오고 하늘에서 뜨거운 기가 폭폭 내리쬐니다. 그거 다 기가 증폭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기가 증폭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가 있겠죠. 우리 얼마 전에 태풍이 또 지나갔죠? 많은 과수농가나 농가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 태풍이 뭡니까? 기가 증폭이 돼서 날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태풍이 몰렸다고 다 나쁘기만 한가요? 아니죠. 태풍이 날아와서 과수농가나 논농사 벼를 쓰러뜨리는 것은 또 해를 끼치는 현상이지만 또 바닷물에 녹조가 생겨서 이렇게 어부에게는 또 좋은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해서 있는 것이 형의 물상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이라는 거 있습니다. 충은 뭡니까? 충은 둘이 같은 종류의 그것이 두 개가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자, 자동차 부딪힌가 보니까 자동차가 두 대가 충돌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차, 똑같은 무게의 차가 부딪히는 때도 있겠지만 거기가 작은 차와 큰 차, 큰 차는 큰 차끼리, 작은 차는 작은 차끼리 부딪혔을 때 공통적인 것은 둘 다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차와 큰 차 부딪혔다고 해서 큰 차가 이익을 보는 겠습니까? 아니죠. 일단 충이라는 것은 뭔가 상대적인 것에 두 개가 부딪혀서 다 손해를 입는 실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충은 부딪혔을 때에 이익이 되는 게 없다. 형은 이익이 되는 문제도 있고 손해가 되는 문제도 있다. 이렇게 머리에 가볍게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라. 회는 뭡니까? 회는 모였다는 뜻입니다. 자, 회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합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방합. 방합은 뭡니까? 같은 방향에 있는, 우리 이제 사계절로 따졌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자, 봄의 글자는 어떤 거죠? 자, 인, 묘, 진. 자, 이건 전부 다 뭡니까? 동쪽의 글자죠. 목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세 글자가 모였을 때는 방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삼합은 뭐냐? 삼합이라고 하는 건 이거 동쪽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축구 시합을 하면 같은 동네에 있는 선수들끼리 모여갖고 운동장에서 축구 시합하는 거, 이런 걸 방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삼합이라는 것은 자, 전라도에서 잘하는 선수, 충청도에서 잘하는 선수, 경기도에서 잘하는 선수, 이렇게 전국구에서 잘하는 선수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팀을 이뤘다면 그걸 삼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삼합은 또 있죠. 삼합은 예를 들면 인, 오, 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동쪽의 글자죠. 이건 남쪽의 글자죠. 이건 가을의 글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삼합을 이루는데 이럴 때는 이걸 갖다가 삼합이라고 하고 요거는 방합이라고 합니다. 방합. 같은 동네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방합과 삼합. 회라는 것은 이렇게 방합과 삼합의 글자가 모여갖고 회라고 한다. 그 회라는 것은 이렇게 삼합과 방합의 글자가 모여가지고 회를 이루는데 우리가 어떤 대상을 해서 싸움을 할 적에도 1대1로 싸움하면 막 코가 깨지든 뭐 코피가 나든 별게 없는데 이 삼합이 뭉치면 힘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 개의 커다란 힘이 모였으니까 모여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거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이 나한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또 해가 될 때도 있죠.
예. 이걸 이제 나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 왕수에 대해서요. 이 삼합의 글자가 되면 왕자가 들어간다. 예. 왕은 나한테 좋은 길신이 왕길 띄었을 때는 아주 좋지만 흉신이 왕길 띄었을 때는 또 아주 나한테는 불리한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선 회를 이렇게 간단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로 합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합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네. 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 좋고 어떤 경우가 나쁘겠습니까? 합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가 아니죠. 어떤 형태로든지 음과 양이 합하는 겁니다. 음과 양이 합해서 나한테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처녀가 혼자 살다가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가? 합하는 거죠. 합을 해가지고 또 생산, 애기도 낳고 또 어려운 가정이 잘 피워가지고 아주 아기자기한 그런 훌륭한 가정을 이뤘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좋은 거죠. 근데 합을 해가지고 둘이서 그냥 지지고 볶고 밤낮 싸움을 하고 의견이 충돌돼갖고 결국은 이혼까지 간다면 이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그러니까 합이라는 건 일단은 불리한 겁니다. 왜 불리하냐고요? 합이라는 것은 너와 나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내 거를 양보하고 버려야 되죠. 야, 내가 그전에는 밥을 먹을 적에 뭐 이렇게 쩍쩍쩍쩍 소리를 내고 막 먹었습니다. 그때 내 차가 돌아서 왜 밥을 그렇게 소리 내고 먹느냐? 우리 그전에 우승현만 이런 얘기했죠. 이혼하는 두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불만이 돼서 이혼을 합니까? 물어보니까 치약을 갖다가 가운데를 찔러서 짠다요. 밑에서부터 살살 짜가지고 치약을 짜면 될 걸. 중간에 비틀어갖고 치약을 짜서 쓰는 이게 거슬려갖고 도화선이 돼가지고 이혼까지 하게 되는 치약을 짠 것까지도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이혼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합을 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내려놓거나 양보하거나 절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유가 어떤 면에는 속박된 거죠. 그전에 내가 혼자 살 적에는 술 먹고 늦게 뭐 노래방에서 놀다가 들어가도 되지만 결혼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뭐가 속박하는 거죠. 왜? 들어가면 가정 생활이 있으니까 또 가정 애기가 있으면 애기하고 같이 놀아도 줘야지. 바깥에서 결혼을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바깥에서 술 먹고 혼자 노래방 가고 여자친구하고 놀다 다니면 안 되겠죠. 이러니까 일단 합한다는 것은 내 것을 뭔가 내려놓고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불리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절제하고 또 노력해서 가정을 꾸리고 또 가정을 꾸린 데서 재산도 증식이 되고 또 제2세도 태어나서 말끝받는 웃는 아기까지 생겼다면 이건 아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합은 전혀 나쁘다, 좋다로 표현될 게 아니라 합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합해서 생산되는 문제가 있으면 좋은 거고 합을 했는데 생산되는 기능이 없으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럼 생산의 문제는 우리 지난번 공부 잠깐 했었죠. 생산은 어디서 하느냐? 월지와 대운지에서 생산되는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데 산 사람은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동력이 세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 팔자가 채라면, 내가 채라면 세월에서 움직이는 글자가 용인데 그 용이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걸로 나타나느냐? 이런 걸로 나타난다. 형충회합으로 나타난다. 나한테 형이라는 글자가 왔을 적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고 또 충이라는 글자가 와서 나를 움직이게 할 때는 나한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또 회라는 글자가 나한테 와서 만들어줄 때는 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합이라는 글자가 생겨서 내 팔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어떻게 내 삶이 달라지는가. 이런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똑같은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처음에 쌍둥이 팔자를 갖고도 말씀드렸죠. 쌍둥이 팔자가 같다는 것은 뭡니까? 태어난 연월일시. 태어난 연월일시가 같다는 것이고, 다른 것은 뭔가 내 주변의 환경이 달라진다 그랬죠. 일정 기간 동안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면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학교에 다니고 하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변함이 없이 같이 크지만, 직장도 같이 다니고 결혼하면서 배우자도 같이 없거나 이런 건 아니죠. 이렇게 내 주변의 환경이 달라질 때부터 그 팔자는 그 사람의 생활은 달라지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쌍둥이 팔자도 달라지는데, 하물며 남남이 이 지구상에 몇십억의 인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 형충할 내 팔자를 동요시키는, 움직이게 만드는 팔자가 형충회합에 나한테 왔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 형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럽니다. 얘 팔자가 따로, 사람 따로 이렇게 놀게 되면 이게 팔자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어느 분이 선생님이 그 책을 진 게 있죠. 100년을 살아보니. 네. 100년을 살아보고 100년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걸 하나도 이상할 게 없죠. 아는 것도 아니죠. 사실 엄격히 따지면 100년 살아보고 100년 산 얘기하게 되면 하나도 신비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지 않고 100년의 내 삶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이거 참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엊그저께 태풍이 왔다 갔다 했죠. 태풍도 저 남태평양에서부터 바람, 물 해서 진로를 정할 때도 며칠 사이인 건데도 진로가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간다든지, 그래서 이쪽에서 피해를 준비했는데 엉뚱하게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피해를 준비 못했다든지, 오늘 비가 안 올 거라고 해서 우산 안 가지고 왔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내 옷을 다 적셨다든지, 이렇게 며칠의 일기예보도 지금 불확실한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뭐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10년, 20년, 내 일생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보통한 문제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팔자를 풀이하면서 그런 것에 부딪히게 되죠. 안 맞는다고, 틀린다고. 우리가 사주팔자를 풀이하는데 가장 재료가 되는 게 뭡니까? 연월일시죠. 옛날에 우리 태어나신 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시계가 많았습니까? 뭐 병원이 있었습니까? 그냥 또 전염병이 많이 돌다 보니까 태어난 날 바로 가서 출생 신고를 했습니까? 몇 달 살아보고 죽을만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고, 살만 하면 이제 신고해야 되겠다 싶어서 몇 달 지난 다음에 그다 출생 신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주풀이를 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결과물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지금 우리 일반 사주풀이하는 분들은 왜 안 맞는다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 요즘에 태어난 아이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 다 생년월일이 거의 병원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연월일시 분초까지 거의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어난 팔자가 정확한 재료라면 우리 팔자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재료가 시원찮은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풀이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맞는다는 게 이상하죠. 그 맞는다면 소가 뒷걸음질하다 쥐 밟는 격이죠. 그건 한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팔자 공부하는 분들은 100년을 살아보고 100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날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고도의 학문이 필요하죠. 공부하지 않고 대충 그냥 점쟁이도 아니고 반풍수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제 가을도 선선해졌습니다. 천고마비 계절이라고 하죠. 시원한 때 공부 열심히 해서 남의 팔자를 쪽집게처럼 알자고 이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내 팔자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내 팔자에 내 앞에 다가오는 세월을 나한테는 어떤 일이 닥칠 것이다, 어떤 일이 올 것이다를 미리 우리가 예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팍팍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또 이렇게 웃음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주팔자에서 움직이는 나의 형태를 형충회합에서 찾았습니다. 그럼 이 형이다, 충이다, 회다, 합이다라는 것이 어떤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형이 이루어졌는가? 형은 삼합의 글자 한 글자와 아까 회에서 삼합과 방합을 말씀드렸죠? 네. 이 형이라고 하는 건 삼합의 글자 한 글자와 방합의 글자 하나가 연결돼서 두 글자가 형을 이루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형이고요. 그 다음에 형도 아주 우리가 뭐 지진이 일어나도 뭐 진도 갖고 다니죠. 뭐 진도 얼마라고 하는 이런 얘기하는데 형에도 그저 가볍게 그저 운동하는 정도의 그런 형도 있고 아주 심대하게 내 삶에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를 동반하는 형도 있고요. 이렇게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인신사 삼형이라고 하고 축술 및 삼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보통 삶으로 넘어가는 대체가 되는 그런 형입니다. 자, 이렇게 형도 있고요. 충도 이렇게 두 가지의 글자가 음과 양이 붙여서 충이 되는 일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싸움 안 하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충이 되는데도 양과 양끼리 부딪히는 충, 그래서 음은 음끼리 부딪히는 충, 글자가 두 개씩 이루어서 6개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육충이라고 하죠. 그래서 6가지의 글자. 그래서 충이 이루어지고 회는 아까 삼합과 방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삼합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방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에 합을 말씀드렸습니다. 합은 육합이라고 하죠. 지지 12글자가 음과 양이 만나서 합을 이루게 되는데 합이 돼서 좋은 경우도 있고 또 합이 돼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형충회합을 이제 형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직이 이루어졌고 그 조직이 우리 내 팔자에는 어떤 영향으로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